하루 만에 3조 원. 와,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.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한국 증시에서 그야말로 격돌했던 날이 있었습니다. 외국인들은 막 던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다 받아냈어요.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정확히는 3조 1천억 원입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팔아치운 금액이에요.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매도 폭탄이 터진 거죠. 시장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렇게 시장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나 싶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. 누구였을까요? 바로 우리 개미들이었습니다. 오늘 이 숨막히는 하루, 그 공방전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. 먼저 코스피가 얼마나 급락했는지 그날 상황부터 좀 보고요.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. 외국인과 개미들의 3조 원짜리 혈투,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트럼프 발언과 엔비디아 쇼크도 짚어봐야겠죠. 이걸 계기로 다시 불붙은 AI 버블 논쟁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그날 아침 증시, 혹시 기억나시나요? 정말 말 그대로 온통 파란불이었습니다. 개장하자마자 지수가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졌어요. 이 하락세가 얼마나 거셌냐면요. 무려 7개월 만에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됐습니다. 이게 뭐냐면 주가지수 선물이 5% 넘게 확 빠지면 너무 과열됐다 싶으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딱 멈추는 거예요.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건데 이게 발동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완전 패닉 상태구나 하는 신호인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날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장조 한때는 5% 넘게 폭락했거든요. 거의 공포 분위기였죠. 그런데 마감 때는 마이너스 2.8%까지 낙폭을 확 줄이면서 끝났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장 막판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와서 이걸 다 끌어올렸다는 뜻이죠. 아니, 대체 누가 이 폭락장을 막아선 걸까요?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외국인과 개인의 그야말로 정면 승부, 그 3조 원짜리 혈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날의 구도는 정말 단순했습니다. 한쪽은 무섭게 던지고 다른 한쪽은 그걸 다 받아냈어요.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1천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특히 타겟이 된 게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. 이 한 종목에만 무려 1조 3천억 원을 쏟아냈어요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 물량을 거의 남김없이 싹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. 당시 시장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어요.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다. 정말 말 그대로 온몸으로 방어선을 만든 거죠.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잖아요, SK하이닉스. 여기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.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, 그것도 역대급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걸까요? 사실 이 거대한 매도세의 시작점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.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날아온 말 한마디가 불을 붙인 거였죠.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이 발언 때문입니다. 들어보시면 최첨단 반도체는 동맹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하게 할 거다, 이런 내용이에요. 이게 시장의 엄청난 불확실성의 안개를 확 뿌린 겁니다. 시장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. 보세요. AI 칩의 대장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4%나 급락했어요. 혹시라도 최첨단 칩 수출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, 이 우려 하나가 투자 심리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든 거죠. 그리고 이 충격파는요, 바다를 건너서 고스란히 한국 증시로 날아왔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면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,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운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된 겁니다. 자, 이 사건은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AI 산업 전체를 향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소 던졌거든요. 지금 이 AI 붐 과연 단단한 거 맞아? 혹시 거품 아니야? 하는 거죠. 핵심은 이거예요. AI 산업을 이렇게 쭉 뜯어보면요. 엔비디아처럼 칩 만드는 하드웨어 쪽,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짓는 쪽, 여기는 돈을 버는 게 눈에 보여요.
확실하죠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정작 그 비싼 칩을 가져다가 쓰는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, 이 회사들이 정말 돈을 벌고 있나? 여기에 점점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좀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 빅데이터 기업 펠런티어는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졌고요. 챗GPT도 사용자 증가세가 1억 명 수준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와, 기술 대단하다 해서 그래서 이걸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하고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정말 거대한 폭풍에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.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앞으로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관전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바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. 뭐 두말할 필요 없죠. 지금의 AI 하드웨어 붐이 진짜 실속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예요.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어야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자동차 같은 다른 산업에도 훈풍이 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. 외국인들의 그 엄청난 투매 폭탄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, 과연 이게 일회성 방어에 그칠까요? 아니면 한국 증시의 주도권이 개인에게로 넘어오는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.